이보다 속 시원한 부동산 이야기는 없다. 부동산엔 안녕하세요, 최기훈입니다. 자, 부동산 투자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하는 타이밍, 이 최고의 부동산 투자 멘토가 제시하는 최적의 입지와 매매 전략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이제 부동산엔이 해결해 드립니다. 자, 현명한 부동산 전략을 세워줄 최고의 부동산 멘토, 우리 미래가치투자연구소 한정훈 대표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예, 가을이죠. 확실히 진짜 느껴지는 체감은 가을입니다. 우리 시장도 이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시장의 계절은 어느 계절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글쎄요. 지금 그냥 간절기? 간절기? 네, 간절기. 간절기. 네. 간절기. 그리고 이제 가을에서 겨울로 지금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세요? 예. 이게 봄이 좋은 거 아닌가요? 봄, 그렇죠. 가을이 좋은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여름, 겨울은 좀 안 좋고. 어쨌든 우리 한정훈 대표는 가을에서 겨울로 가는 간절기 정도다 이렇게 평가를 주셨는데, 그래요. 한번 지켜보면서 부동산의 계절은 어떤지 꼭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한정훈 대표와 함께 오늘 이야기 나눠볼 이슈의 오늘의 주제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입니다. 주택 공급 속도전, 외치는 정부, 현실은? 그래요. 정부가 LH를 앞세워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직접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는 첫 주택 공급 카드를 내세웠습니다. 일단 공공이 주도해서 보다 좀 저렴하고 신속하게 공급을 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예. 근데 이미 수십만 가구에 미착공 물량이 쌓여 있다 이런 얘기도 들리는데, 요 뭐라고 할까요? 먼저 이 질문 짧게 드려보고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지금 LH에서 사실은 지려고 네. 진행을 하려고 했던 데들이 계속 지금 아직까지 미착공 물량들이 LH에서 주도하는 18만 한 5천 가구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18만 5천 가구가 아직까지 착공을 안 했다. 착공을 아예 못한 네. 상황이라는 거죠. 승인이야 다 났는데 네. 착공을 안 하고 있는 뭐 이유가 뭔가요? 이게 이전 정부에서 그 착공을 안 했다라는 그 물량인 건가요? 그렇죠. 그런 네. 것도 있고 최근 한 3년 전 뭐 그 이전 것도 이전도 있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한 세 가지 요인 정도로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토지 보상. 토지 보상. 예, 그리고 민원. 이제 주민들의 민원. 왜냐하면 토지 보상을 높게 받으려고 주민들은 할 것이고 LH는 토지 보상을 작게 해주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래서 보상 협의가 지연이 되면서 착공도 당연히 이제 계속 지연이 되는 거죠. 네. 이게 가장 크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결정적인 건 역시 공사비. 지금 아시다시피 뭐 공사비 엄청 오른 건 뭐 다들 아시잖아요. 그 원자재 값 엄청나게 급등해서 지금은 사실 이 건설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죠. 예, 그런 것들. 근데 또 경기도 좀 별로 안 좋고. 그리고 이제 가장 세 가지, 이제 세 번째는요. 관계기관 네. 협의 그리고 행정 절차 이런 것들이 지연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은 인허가 이후에 보면은 이제 상위 계획을 또 변경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지자체랑 또 협의를 한다든지, 이런 참 복잡한 그런 과정들이 이 착공을 더디게 하는, 이게 미착공 물량을 만들게 되는 그런 네. 요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곳도 있습니다. 이 부분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대표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지금 뭐 LH에서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향후 5년간에 6만 가구를 직접 공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 이제 포인트는 뭐냐면 공공이 주도해서 저렴하고 그리고 값싼 그런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겠다 이거거든요. 그런데 일단 그렇고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기 LH 주도를 하다 보니까 옛날에 LH에서 민간 회사한테 이게 매각을 했잖아요. 땅을 매각을 해서 민간이 이제 주택을 공급하는 이런 형식으로 갔던 걸 이번에 97 대책에서 이제 바꿨죠. 뭐라고 바꿨냐면은 민간 건설사들은 자금 조달 그리고 설계 시공만 맡아라. LH가 주도하겠다. 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LH의 브랜드를 달지 않고 뭐 민간 건설사의 그렇죠, 브랜드를 브랜드를. 달고 가겠다. 근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그래서 상당히 조금 의문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기존에는 택지를 민간한테 이제 매각을 하고 네. 민간이 개발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민간한테 과도한 이익을
남겨주는 그런 것들이 계속 지속이 됐다. 과도한 이익. 그러니까 이제는 이거를 공공이 직접 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네. 그냥 하긴 그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이 건설사들이 이익이 나야 하는 거지. 그렇죠. 그 이익이 안 나면은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지금 그래서 이제 LH에서 직접 나서서 한다는 건데 이게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올해 7월 기준으로 LH 사업 승인이 나서 났는데도 미착공 물량이 18만 한 4,368가구 한 4,500가구 가까이 되는 이런 지금 상당히 많은 물량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가운데서 한 15만 가구 정도가 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있는 게 아니라 수도권에 대부분이 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특히 이 수도권에 어디에 몰려 있냐면은 이 3기 신도시 주요 도시대에도 상당수 여기가 지금 분포가 돼 있습니다. 뭐 왕숙,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부천, 대장 뭐 이런 데들 다 지금 이런 데들도 포함이 돼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그곳은 다 지금 3기 신도시. 3기 신도시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3기 신도시도 끝까지 완성이 아직 안 된 상황이다. 이렇게 이런 말씀이신 거죠? 3기 신도시 이제 시작하는 거죠, 사실은. 네, 문재인 정부 때 이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을 발표하고 그때 그렇죠. 진행을 했다가 잘 진행이 그게 빠르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토지 수용하는 문제라든지 주민들 간의 어떤 이해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맞물려 가지고 사실 제대로 지금 진행이 잘 안 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현 정부에서는 본래 이제 4기 신도시를 네네. 생각을 했다가 이건 아니다. 3기 신도시 아직도 물량이 있으니 3기 신도시를 좀 그래요. 빠르게 공급 진행을 하겠다.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요. 어찌되었든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은 정리를 해보면은 정부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스피디하게 뭔가 정책을 좀 계속해서 내놓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좀 부동산 시장을 향한 시선 자체가 시각 자체가 좀 공격적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정부는 1기 신도시 정비 사업의 속도를 내서 2030년까지 수도권에만 6만 3천 가구를 착공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제 여기서 늘 항상 이런 얘기가 나오면 하지만이 붙습니다. 하지만 이 작년 선도지구로 선정한 곳이 2027년 착공조차 불투명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지금 그런 말씀도 우리 한정훈 대표께서 살짝 해주셨는데 어떤 정부의 이 계획 이게 가능한 건지가 가장 궁금한 거고요. 한정훈 대표가 보시기에 그리고 근데 이제 사업성에 대한 시각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지금 선도지구를 13개의 구역을 지정을 해서 일단 3만 6천 가구 정도가 지금 지정이 됐거든요. 네. 예, 그런데 이게 지금 가장 큰 게 그런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좀 문제점들이 있는데 여기를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주고 선도지구로 지정된 데들 용적률 상향시켜주고 상향시켜준 거기서 이제 공공기여금을 받겠다. 그 공공기여금을 받겠다 그런데 분당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공공기여금이 한 8조 8천억 정도가 된대요. 그걸 갖다 주민들이 내야 되니까 가구당 평당 1,000만 원. 그럼 30평 되면 3억 4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34평이면은 그거를 분담금을 내리니까 거기에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조정이 잘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또 하나 문제는 그런 거죠. 그 제자리 재건축이라고 해서 제자리 재건축? 예, 저도 그 용어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냥 있는 자리에 그대로 리모델링 아닌가요, 그거?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이제 지금 이 신도시의 선도지구로 통합 재건축을 진행하겠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그 아파트 단지 한 단지 기껏해야 뭐 옆에 같이 붙어 있는 두 단지를 같이 통합해서 재건축을 했다면 지금은 범위를 넓혀가지고 재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넓죠 범위가 거기를. A 동네만 재건축이었으면 이제 B 동네까지 같이 묶어서 옆에 이렇게 있으면 해요. 근처 있으면. 예. 그런데 이제 그게 뭐가 문제냐면은 A 단지는 바로 역세권에 붙어 있네. 네. 근데 B 단지는 역세권에서 멀어. 좀 그렇겠죠. 예, 그런데 그걸 만약에 우리가 재개발 투자도 마찬가지고 재건축도 마찬가지지만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했을 때 그거를 과연 내가 거기에 있다고 해서 있었던 곳이라고 해서 거기 들어갈 수 있나요? 그게 아니고 일단 그 추첨하잖아요. 추첨을 해가지고 뭐 좋은 층도 가고 하잖아요. A, B 통합해서 하면. 그렇죠. 네. 근데 그러면 이게 A 동에 있는 사람은 추첨 사실 잘못하면 B로 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아, 네. 이게 뽑기. 네, 네. 네, 그렇게 그래요. 하다 네. 보니까 네. 아니 왜 우리가 글로 가야 돼? 우리는 여기다 넣어줘. 여기 그냥 네. 이런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가장 큰 게 이주. 이게 이제 3만 한 5천 가구 정도가 3만 한 6천 가구 정도가 한꺼번에 이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이주 대책이 마련이 돼야 되거든요. 재개발도 똑같습니다.
여러 이제 많은 분들이 어느 지역에 만 용산구면 용산구 네. 이런 데에 뭐 신속통합기획 재개발도 하고 또 뭐 모아타운 재개발도 하고 역세권 개발도 하고 해요. 막 전체적으로 용산 지역 전체적으로 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기 그 막대한 인원들이 거기에 살고 있는데 한꺼번에 다 개발이 되면은 이주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주를 하게 되면은 그 이주 어디 할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 인원이. 그러니까 지금 분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도지구들이 일기 신도시들이 그래서 그 이주 대책이 지금 제대로 지금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정부는 지금 뭐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속도를 빠르게 해서 무조건 공급을 빨리 늘리겠다. 그런데 그게 의욕은 좋지만 그것이 과연 이제 현실적으로 실현이 가능하냐 이런 데 대한 좀 의문점은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분당은 뭐 일기 신도시 중에 제일 이제 우리가 보통 뭐 대장주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옛날에 뭐 천당 아래 분당 뭐 이런 얘기도 막 그때 한참 분당 집값 엄청 오를 때 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강남에서도 가장 가까운 곳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 지금 가장 큰 거는 이 국토부하고 성남시가 중앙 뭐 도서관 부지 그리고 대장동 일대 이런 대체 후보지로 지정을 했다가 다 취소됐어요. 주민들이 반대해서. 주민들이 왜 반대할까요? 글쎄요. 반대 이유가 궁금하네요.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거는 같은데 그 지역의 반대 이유는 뭐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어차피 이주 대책으로 거기다가 뭐 집을 지어서 일단 임시로 사는 거잖아요. 네. 그럼 결국은 임대 아파트라는 얘기죠. 아, 거기 그건 결국은 거기가 결국 뭐 집값이 임대 아파트면 집값이 아무래도 안 오른다. 안 오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동네로 봐서는 마이너스다. 우리 동네 전반적인 이미지가 추락한다 이런 느낌인 그런 건가요? 느낌이죠. 그래서 전부 반대.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지금 못 잡고 있어요. 근데 이게 일기 신도시 일단 이거 재건축 착수하면 한 12,000가구 이주 수요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 12,000가구면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그럼 뭐가 전세가 엄청 오르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이게 조금 그 여러 가지로 복잡한 그 문제들이 지금 걸쳐 있어서 2030년도까지 과연 이게 가능할까? 이제 그런 생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은 항상 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과연 이게 잘 진행이 될 것인가? 근데 좀 어렵지 않을까? 조금 시간은 아무래도 지금 정부에서 예상하는 그런 시간보다는 좀 더 많이 걸릴 수 있지 않을까? 2030년도 입주는 현실적으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뭐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이거는 믿음의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에서 사실은 되게 이게 쉽게 해내지 못한 것들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신정부에서 100일이 지났으니까 신정부 아니죠. 지금 현 정권의 정부에서 뭔가를 발표했을 때 과연 할 수 있을까? 여태까지 다 안 됐는데 뭐 이런 느낌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어찌되었던 정부에서는 공급 확대 속도전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기대감과 정책 신뢰 회복에 긍정적일 수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근데 믿음의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왜냐하면 이전 정부와는 좀 다른 속도감 혹은 이전 정부와는 다른 어떤 추진력 뭐 이런 게 또 현 정부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있거든요. 우리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실까요?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지금 정부에서는 어쨌든 LH 주도로 해서 공급을 늘리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일단 자 그러면은 LH 주도로 공급을 늘리면은 과연 양질의 주택이 나올 수 있느냐 이게 첫 번째 관건이고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싸고 값싸고 그런 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을지 이제 그게 좀 의문이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건축을 하면 평당 단가도 있고 다 그렇잖아요 시장에서. 근데 그거를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거 있잖아요. 중간 마진이라는 표현 쓰잖아요. 중간에 생기는 수익 이거를 걷어내므로써 우리가 뭐라고 해요? 직거래 이런 것처럼 뭐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걷어내면은 질 좋지만 가격은 저렴한 뭐 이런 것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근데 제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를 가만히 이렇게 회상을 해보면은 되돌아보면은
2020년도에 그 임대차 3법, 그리고 임대차 2법이라고 해서 시행을 했어요. 근데 네. 그랬더니 시장이 되게 막 그냥 시장 반응이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집값도 많이 오르고 그러니까 네. 2021년도에 이사 대책이라고 해서 공급 대책을 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핵심 뭐냐면 공공이 주도한다. 공공이 주도해서 재개발 재건축 빠르게 하겠다 이런 걸 내놨어요. 그러니까 공공 주대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내놔서 서울에 32만 호, 전국에 총 83만 6천 호를 공급하겠다. 이게 공급 확대 대책을 내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공공 주도예요. 이 공공 주도로 진행을 해서 뭐 재개발, 서울 같은 경우도 재개발 재건축들 공공 주도로 진행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과연 물론 결과가 사실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대로 이게 과연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느냐 하면은 공공 주도로 했던 데들이 다 민간으로 전환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일단 그때도 그랬어요. 공급한대, 확대한대. 그러니까 기대감은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 대한 어떤 이 속도전 메시지 이거는 시장에 어떤 조금 긍정적 영향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제대로 공급이 정말 그 정부에서 얘기하는 대로 빠르게 이게 진행이 되면 이거 진행이 되네라고 느끼지만 또 흐지부지 되면은 똑같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지금 뭐 분당 같은 일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뭐 일산도 그렇고요. 여기 이제 단지로 지정된 데들 그 주변은 전부 다 지금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시장에 그런 시그널을 준다는 거는 뭐 긍정적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이주 수요를 어떻게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대체지가 없다는 거죠. 전세가 이제 그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게 지금 가장 큰 우려고요. 과연 이주 단지를 만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좀 어려운 문제거든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쉽지 않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분당에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이런 선도조 단지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시거든요. 근데 저는 이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분당의 투자 포인트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역세권에 붙어 있는 단지 중에서 사업성 좋은 단지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성 좋은 단지를 찾는 법은 제가 얼마 전에 강의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잘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하면 사업성 있는 단지 찾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하시면은 그런 단지는요. 선도직으로 지정을 안 하더라도 역세권이기 때문에 용적률도 높여갈 수 있고요. 스스로 알아서 다 재건축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타겟으로 들어가는 게 맞다. 그러니까 선도지구에 너무 목매지 말라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를 쭉 해보면 일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정부에서 발표를 하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있으나 이전 정부에서도 그렇고 여태까지 부동산 정책은 이 정책 신뢰에 대한 그렇죠.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 신뢰 회복을 이루어진다라면 금상첨화고 긍정적으로 평가를 한다. 하지만 이전 정부에서 그랬듯이 신뢰 회복이 되지 않는다라면 차라리 이런 고민하지 마시고 역세권 쪽으로 가셔서 어떤 투자라든지 어떤 부동산 쪽에 역세권 쪽 관심을 갖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다. 선도지구를 너무 고집하지 마시고 그런 말씀을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저희는 뭐 기대감과 함께 정책 신뢰 회복도 있고 어쨌든 기대를 해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서울시에서는 정부의 97 대책을 좀 보완하겠다면서 민간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또 공급을 하겠다고 이야기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표면적으로 뭐 투트랙이다 공공과 민간이 같이 하겠다 이런 건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에 반대 정책을 서울시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정부에서는 공공 주도인데 서울시에서는 민간 주도로 하겠다. 이게 분명히 부닥치는 그런 이야기인데 어쨌든 서울시에서는 아니다. 이거 투트랙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실제 현장에서 가보면 이 공공과 민간의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공급 지원과 갈등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 이건 또 어떻게 해석을 그러니까 이게 네. 정부는 공공 먹고 사는 것에 뭐라고 할까요? 여야나 이런 좀 정치적인 부분은 개입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늘 항상 하는데 최소한 먹고 사는 부분만이라도 근데 이건 또 이렇게 정책이 부딪히게 되면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는 공공으로 하겠다. 그리고 이 서울시는 민간으로 네. 하겠다.
서로 이제 지금 엇박자가 나는 거 맞습니다. 이건 분명히 이거는 뭔가 엇박자거든요. 근데 서울시는 민간주택 재개발 재건축, 정부는 공공성을 강화해서 LH 공사에서 시행을 하는 이런 중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 정부는 예전에 했던 네. 공공 재개발 재건축 비중을 확대하고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그거는 본래 민간이 못하고 공공에서만 하게끔 돼 있어요. 인센티브 주고 용적률 높여주고 하는 거. 그 역세권을 중심으로 하는 도심 복합 개발 사업인데 이건 공공 주도로만 할 수 있었던 걸 올해 2월 달에 민간이 할 수 있게끔 또 풀어놨어요. 네. 민간도 할 수 있게끔. 그래가지고 이거 국토부에서 지금 이제 시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더 강화하겠다. 다시 이제 진행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공공에서 하는 거. 그리고 기존 역세권에 해당됐던 용적률 상향 혜택을 저층 주거지까지 확대하겠대요. 역세권에 있으면 용적률 상향이 되거든요. 많이. 그래서 역세권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는데 그냥 저층 이 역세권이 아니더라도 저층 주거지, 저층 그러니까 뭐 단독주택이나 빌라 네네. 밀집 지역 이런 저층 주거지도 용적률을 확대해서 상향시켜서 한마디로 고밀도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네. 또 제가 문제를 또 얘기를 드리네요. 이게 민간 공급에 대한 인센티브는 하나도 없어요. 그 민간 공급을 할 때 이게 민간에서 개발을 할 때 만약에 용적률을 뭐 상향시켜 준다든지 아니면은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더 완화시켜 준다든지 아예 없앤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거든요. 근데 그 규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예요. 그 이유는 집값이 오를 우려 때문에 상승 우려 때문에 지금 계속 그렇게 묶어두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서울시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공공 주도로 전화해 봤잖아. 예, 해봤는데 내가 보니까 추진 동력도 민간에 비해서 떨어지고 성과도 미흡하다. 그래서 민간 정비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게 실질적으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다. 지금 서울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이 공공과 둘이 같이 민간과 이게 좀 뭔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는 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어떤 임대 아파트 같은 것들은 공공에서 하고 그리고 뭐 전세 주택 같은 거 만들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 아파트들은 민간에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렇게 만들어야지. 제가 말씀드렸지만 LH의 어떤 재정 적자라든지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이게 과연 잘 진행이 될 수 있을까? 민간이 물론 같이 민간 회사에서 같이 이렇게 가면 좋은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도 조금 의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제발 이번에는 공공으로 짓더라도 좀 품질 좋은 그런 주택 그리고 너무 소형만 고집하지 말고 네. 사실 혼자 살더라도요. 내가 어떤 자금 여력이 많으면 방 5개짜리도 살고 싶어요. 무서워요. 혼자 살면서 상상하기 너무 무섭죠. 아니 거기다 도서관도 만들고 그다음에 당구장도 만들고 다 만들면 돼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다양한 층이 살 수 있는 그런 것들 좀 고급 품질의 그런 공공주택이 나온다면 그러면은 사람들이 좀 선호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데 지금은 아직까지는 여태까지는 그게 분명히 차이가 컸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좀 바뀌어야 되고요. 그리고 건설사는 이익이 나야지 공급을 하는데 반드시 이 브랜드 아파트 공급이 가능할까 좀 의문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현명하게 서울시랑 같이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아니 뭐 서울시와 풀어 나가는 것도 그렇지만 뭐 정부에서 기업들 건설 기업들을 잘 설득하고 또 그들이 만족할 수 있을 만한 그래서 서로 같이 윈윈하는 전략으로 좀 가다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작은 평형대는 뭐 분명히 뭐 개선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지만 뭐 브랜드 아파트라든지 뭐 그리고 요즘 시공 엉망으로 하면 또 안 되니까 정부에서 딱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다 보면 민간에서 시공을 잘못하고 이래서 무슨 하자 처리가 나오고 이러면은 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되지만 이건 국가에서 공공이니까 나라에서 국가에서 좀 지켜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잘 짓지 않을까라는 좀 그런 기대감을 갖고 한번 잘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단가가 올라가겠죠.
단가 그래도 기업에서 사기업에서 하는 것보다야 저렴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좀 더 저렴하고 질만 좋아진다면. LH에서 만약에 저속 공급을 하면은 저렴할 거예요, 상당히. 싸게 저렴하게 공급을 하는데 문제는 그러면 그 마이너스 되지 않을까요? 누가요? LH가 LH가 빚이 더 늘어나지 않을까요? 그거는 이제 정부에서 잘 세금으로? 세금으로가 아니라 재정을 잘해서 손해 나지 않는 LH도 기업이니까 그 기업의 어떤 수익을 창출할 수 있게끔 그러려고 저희가 세금으로 월급 주는 거지 않습니까? 잘 됐으면 좋겠어요. 네,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이거 마무리 좀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대표님. 이번 공급 계획이 확실히 된다면 실수요자들은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이 어느 정도 해소는 될 거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을 해보죠. 여태까지 못 믿었던 것을 믿기 시작하고 그리고 속도전이 안 났다 뭐 이런 것도 신뢰 회복이 안 되는 것을 신뢰가 회복이 됐다라는 가정하에 정부에서 LH가 주관으로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고 이 정책이 이루어졌다. 그러면은 확실히 실소유자들 내 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은 사라지겠죠. 아무래도 영향을 당연히 시장에 영향을 줄 겁니다. 이 정도 예. 공급이 된다면은 확실하게 편안해지는 거는 맞는 건 맞습니다. 사실이다. 예. 이렇게 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게 이제 공급이 될지 그게 이제 의문이란 얘기고요. 어메이징 스토리입니다. 돌고 돌아 될지 되겠죠, 될지 이렇게 계속 돌고 그래서 있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간과 공공이 이 역할 분담이 필요하다는 그래요. 거죠. 그래서 공공은 뭐 저소득층 임대주택 그리고 기반시설 확충 뭐 이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하고 민간이 좀 어떤 시장 친화적인 정비 사업 이런 것들을 통해서 속도를 높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공공 위주의 개발은 우리가 예전에서 봤듯이 이게 이제 성공 가능성이 점점 낮으니까 결국 민간 개발 활성화가 관건인데 규제를 완화해서 이 재개발 정책 활성화 전략을 써야 되지 규제 일변도로 가뜩이나 이게 무조건 서울의 공급을 늘릴 방법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은 서울 아파트 이 전국 아파트 보급률이요 57% 정도 됩니다. 네. 전국. 근데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이 46%거든요. 그 이유가 분명한 거죠. 왜 그러냐면은 전국 평균이 57%인데 서울은 46%예요. 왜냐하면 서울의 아파트 선호도가 더 높잖아요. 근데도 부족한 이유는 이 공사비, 뭐 기부 체납, 재건축을 할 때 추가 부담금, 어떤 규제 이런 것들이 딸림으로 인해서 이 공급이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서울의 아파트 보급률이 제주도 다음으로 낮은 게 서울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현실적으로 보완하는 그런 대책들이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이슈 저희가 만나봤는데요. 한 주도 놓칠 수 없는 무료 세미나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요즘 난리가 났습니다. 지방에서 찾아오시고 네. 막 그런데 이번 주는 대표님 어디서가 아니라 어떤 내용을 또 얘기해 주실지도 궁금하고 리뷰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예. 요즘 세미나에 많이들 오시거든요. 우리 한정훈 대표를 만나 뵈러 오셔서 가장 만족스러워하시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가요? 지금 시장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흐름이고요. 네. 그리고 다른 그러니까 시장을 보는 시각, 시각. 시각이 틀리다라는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리고 이제 항상 지금은 모르지만 과거에도 시간이 지나 보면은 맞았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슬슬 지방에서 이번에 대구에서 오신 분이 계셨었는데 네. 예전에 이제 한 꽤 된 것 같아요. 네, 시간은. 예. 그래서 오랜만에 정말 오셨는 분인데 투자를 뭔가 생각을 하는 분이 돼서 이 재개발 쪽에 투자를 다시 한번 또 권해드린 이번 주에 이제 그런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좋습니다. 이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시장에 내가 작은 금액을 네. 가지고 투자액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투자 종목이 부동산도 많거든요. 거기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 재개발의 기회가 있다. 그리고 재개발의 초기 단계에 들어가야죠. 우리가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믿고 오시는 분들이 너무 고맙죠. 그래, 말씀을 길게 해주셨는데 제가 아는 내용하고 좀 다르네요. 제가 알기에는 많은 분들이 한정훈 대표의 강의연에서 가장 만족해하시는 거는 명쾌함하고 확실함이었거든요. 굉장히 명쾌하고 확실하게 현재 이 상황에 어떤 답답함을 탁 집어서 말씀을 해주신다는 소문을 굉장히 많이 들었는데 역시 겸손하게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0.01%라도 있으면 강연회를 찾아가셔서 그 명쾌함과 확실함을 한번 느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개인 상담도 네. 제가 해드리니까요. 궁금하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든 하여간
이 부동산에 관한 모든 것을 그래요. 제가 다 해결해 드릴 테니까 그런 궁금하신 분들 무조건 오십시오. 좋습니다. 네. 이번 무료 세미나는 10월 1일 날 네. 수요일입니다. 오후 2시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오후 2시 강남구청역 3번 출구로 오시면 되겠는데요. 그러지 말고 전화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화번호요? 어떻게 되시죠? 556에 69 하나입니다. 서울 전화 02556에 69 61. 61에서 3번까지. 예.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고의 부동산 전문가 우리 한정훈 대표가 여러분의 투자 상황과 자금 계획에 맞는 최적의 솔루션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